밤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습니다.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과를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최근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 안보 강화 차원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별개로 또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까지 마련되어서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IRA 등 산업 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자존심도 없고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까지 나서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는 지적을 하는데도 도감청이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수는 없다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민들이 내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 되었습니다. 외교 협상 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권국가인지 모르겠다는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굴종 외교 DNA를 걷어내야 합니다. 김태호 안보실 차장을 비롯하여 위태롭고 무능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